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 계좌에 높은 확률로 50% 100%큰 수익을 가져다 줄 만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를 꾸준히 우상향 시켜줄 수 있을 만한 좋은 종목들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구독 버튼 꼭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2022년 드디어 터진다. 인수합병 잭팟. 골드만삭스, 삼성이 현재 주목하는 어, 130조 풀매수 직전 저평가 탑3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삼성이 골드만삭스랑 만난 이후로 드디어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들을 본격적으로 꺼내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실탄이 130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에 대규모 M&A가 예상이 됩니다. 인수합병이 예상이 되고 있는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2022년도에 추가적인 급등세가 충분히 더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관련된 종목들 이슈와 함께 내용들 하나씩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천천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편입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시장에 대한 이야기 먼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식시장에 연속된 하락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2주일 동안 큰 하락을 보여줬었죠. 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힘든 시기라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실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개월 2017년도 2021년도 작년이죠. 7월 이후부터 시작된 환율 변화로 인해서 국내 증시는 계속해서 약한 증시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대형주들은요 반등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반등한 적이 없을 만큼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 하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그나마 낫다라고 하는 코스닥 지수도 그래도 우하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등락폭이 굉장히 심했고 최근에도 굉장히 큰 하락폭이 나와주는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하락폭이 강하고 굉장히 힘든 시장 속에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바로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똑같은 테마 똑같은 이슈로 종목이 부각받더라도 올라가는 종목들과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골라내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즉 옥석 가리기 시작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팬데믹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은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과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가장 큰 정책이었던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이것 또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업들과 적응할 수 없는 기업들이 나눠지고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생산량의 한 10% 20%를 전기차로 만들지 않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먹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맞출 수 있는 이 기술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기업들의 실적은 나날이 안 좋아지고 있으며 기존의 낮은 신용도에 파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돈이 없었기 때문에 미래에 대응하지 못하고 투자를 제대로 해놓지 못한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업들이요. 최근에 금리가 굉장히 낮아져서 대출을 다 같이 하는 걸로 잘못 알고 계신 분도 있는데요. 이렇게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요. 법정 금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대출이 안 나갑니다. 실제 뭐 개인 분들 별로 다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진 이후로 제로 금리 수준에 다같이 떨어졌지만 신용도가 받쳐지지 못하는 우리나라 국내 개인들도 대출이 안 나오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물론 뭐 정부 규제도 있었지만.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파산하는 구조로 굉장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신용도가 굉장히 높고 적응이 필요한 기업들의 실적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즉, 뭐 이렇게 하면 빈부의 격차, 기업들에게도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리 기술력이 좋더라도 지금 당장 실적적인 기반이 제대로 잡혀 있지 못하는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맞습니다. 대기업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대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에 맞춰서 변화를 위한 새로운 먹거리 투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쭉 계속해서 팬데믹이 오래 장기간으로 지속되자 온라인 그리고 메타버스 시장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약 바이오 쪽에도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기초부터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지만 빠르게 변화의 시대의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뭐 시대 흐름에 지금 타이밍 놓쳐서 출시일자 늦어지면 1-2년 늦어지면은 여론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못하게 됩니다. 시장 초기 이런 새롭게 만들어지는 업종들에서는요. 시장 초기 점유율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였죠. 삼성전자가 승리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삼성전자가 성공한 이유 뭐였어요? 초기 점유율을 잘 가져갔기 때문에 삼성이 이후에 후속된 제품들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초기에도 굉장히 빠르게 발빠르게 대응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을 잘 팔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이런 흐름에 맞추기 위해서 제품을 내놓기 위해서 이 부족한 기술들은 인수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해 드렸듯이 신용도가 높고 적응이 가능한 기업들은 실적은 폭발적인 성장을 했고 실적을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벌어들였던 자금을 가지고 어디다 쓰는 겁니까? 자신의 미래 먹거리에 투자하기 위해서 부족한 기술을 인수하기 위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기 위해서 기업을 인수합병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삼성은 130조 역대 최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메타버스와 제약과 로봇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글로벌 증권가에서는 삼성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삼성의 본격적인 투자를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 11월 기존 9월에 예정되었으나 여러 사건으로 가지 못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5년 만에 11일간의 미국 출장에 나섰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뭐 가석방 되자마자 바로 미국으로 갔었죠. 가서 뭐 모더나, 구글, 골드만삭스, 퀄컴 등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의 오너와 만남을 가지게 됐고요.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왔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떠올랐던 것이 바로 뭐였냐? 네덜란드 차량용 반도체 업체를 인수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드러 나오고 있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한 기업이고요. M&A 유력 대상으로 현재 나오고 있는 기업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러한 고민들을 혼자서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결국 삼성도요. 누군가의 협력을 구해야겠죠.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 오너하고도 만남을 가진 건데요. 이재현 7년 전 골드만삭스의 삼성 미래사업 고민 털어놨다라는 이야기죠. 과거부터도 계속해서 털어놨던 이야기들을 하나씩 다시 한번 털어내기 시작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글 CEO 만나서 아무도 안 가본 미래 개척하자라고 하면서 메타버스를 투자하기 위해서 구글 CEO를 만났죠. 그리고 MS 마이크로소프트와 만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AR 홀로렌즈 프로젝트에 현재 착수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기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양한 행보를 이어왔는데 그들 중에서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바로 M&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그러니까 생산 체계가 중국 중심에서 생산되던 생산 체계를 미국이 주도하면서 박살내 버렸어요. 중국을 완전 왕따시켜 버렸죠. 중국의 수출길을 다 웬만하면 막아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왜? 지금 기존의 중국 중심에서 생산됐던 생산 상품들을 누가 미국이 자신들이 주도해 생산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뭐 OLED, 뭐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 이런 반도체 같은 경우, 이게 고품질의 반도체 같은 경우 스스로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저품질의 반도체 정도는 생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중국이 그러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뭐 기타 부품들을 중국 중심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됐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장들을 미국 쪽으로 옮겨오기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로 망가진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 중국 규제를 통해서 중국에 있는 글로벌 자금들과 공장들이 미국 본토로 옮겨오게 되면서 미국의 고용 회복뿐만 아니라 경제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범핑시키기 위한 구조를 짜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되면서 단기간에 중국의 생산 체계가 망가지게 되면서 요즘에 부품 공급난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부품을 공급하고 싶어도 공급할 수 있고 생산하고 싶어도 생산할 수 없는 지경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관련된 부품들이 특히나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자차량용 반도체
뭐 그리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반도체들이 초반에 반도체들이 생산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유가 이 배경을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현재 상황은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이 선택한 것은 뭐냐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을 만한 글로벌 기업들을 계속해서 미국 본토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거죠. 실제 뭐 각자 미국의 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실제 삼성이 이번에 신규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기로 한 곳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라는 딜까지도 나왔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미국은 자신의 국가 안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앞으로 전기차에 더욱더 많은 이 반도체가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엄청난 반도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삼성을 꼬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삼성 같은 경우에도 공장을 한 번에 증축 설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NXP라는 기업입니다. 미국의 나스닥 상장사인 NXP 반도체는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세계 최대 스마트폰 칩 제조업체인 퀄컴은 신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서 2006년도 인수를 하려고 했으나 이는 세계 반도체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어서 큰 주목을 끌었는데 이제 주요국에서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미국, 유럽, 한국, 뭐 일본, 중국 뭐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 중에서 주요 9개국의 기술 국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9개 국가는 승인을 했지만 중국 정부는 승인을 미뤄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퀄컴은 인수 계약 파기로 엄청난 돈을 물어주게 됐었죠. 근데 지금 어, 삼성하고 삼성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지금 삼성은 중국에도 엄청난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이것을 그냥 마냥 거부하기에는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죠. 퀄컴 같은 경우를 거부를 해왔을지언정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기업을 인수한다라고 해왔을 때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들어갈지도 굉장히 관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M&A가 진행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때 당시에는 중국에 뭐 허가가 안 돼서 진행이 안 됐는데 아마 최근에는 중국을 완벽하게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현재 나와주고 있어서 뭐 이걸 무시하고도 인수합병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들이 슬슬 나와주고 있어서 삼성 M&A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차량용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기업입니다. 삼성 M&A 후보 두 번째 기업인데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반도체와 컴퓨터 응용 기술의 개발과 상품으로 유명한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과거 텍사스에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인텔과 삼성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반도체 제조 기업이고요. 핸드폰용 칩, 디지털 신호 처리 기기, 그리고 아날로그 반도체 부분에서 첫 번째 공급 회사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일단 세 번째로 규모가 크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겠죠. 다음은 집중하고 있는 사업으로 광대역 산업, PC 주변기기, 디지털 가정용 소자, 전기통신 시설과 라디오 주파수, 식별 장치가 포함된다. 2006년에 텍사스 인프루먼트는 포춘 500에서 167번째로 등록되었다. 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역시나 반도체 회사고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이겠죠. 세 번째 기업 보겠습니다. 예시 기업입니다. 일본 정부 주도로 NEC 히타치 제작소 그리고 미쓰비시 전기 등 19개의 기업이 공동 출자한 반도체 기업이다. 예, 근본은 지금 현재 미국, 일본 기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을 거치면서 이런 대부분의 일본 관련된 기업들이요. 다 어느 쪽으로 많이 넘어왔냐면 미국 쪽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왜냐면 그 과거에 일본이 잃어버린 시절을 한번 겪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은 미국, 일본 본토에서는 돈을 반도체로 돈을 벌기는 힘들겠구나 혹은 뭐 자동차로 돈을 벌기 힘들겠구나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면서 기업 오너들이요 굉장히 많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실제 뭐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2012년도 구조조정으로 지금의 모습을 현재 갖추게 되었는데 2016년도 3조 5천억 원의 미국의 회사가 인수했고요. 2018년도 7조 원의 지금 현재 미국 회사 또 인수했고요. 계속해서 문집을 현재 인수 조정을 통해서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 인수시키고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회복은 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위기난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해서 그렇게 이제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공장들을 이용해서 파운드리를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제품을 찍어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삼성이 원하는 생산, 정확하게는 미국이 원하는 생산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산량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가장 대표적인 세 개 종목들의 공통점을 뽑아보면 최근에 만들어진 기업이 아니고요. 기존 반도체 생산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좀 다듬으면 되는 기업들이요. 뭐 이해되셨죠? 뭐 건들지 않아도 될 부분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요. 2022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전기차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차량용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을 M&A 하고자 하는 삼성의 의지가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셔야겠죠. 관련된 종목 무엇이 있을까? 키워드는 무엇일까?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공장 증축입니다. 공장 증축에서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종목들을 뽑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장 첫 번째 반도체 장비 관련주입니다. 새 장비. 장비 관련 종목들 반드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대세는 뭡니까? 공장을 지을 때 사람을 많이 뽑는 게 대세입니까? 로봇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는 게 대세입니까? 로봇 자동화 기기를 설치하는 게 굉장히 대세죠. 그래서 최근에 삼성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한다라는 소리가 돌고 있는 게요. 이런 대규모 파운드리 공장들을 짓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하이테크 기술의 지금 현재 로봇 이 기술이 필요한데 물론 삼성도 기존에 있는 기술이 뛰어나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복잡한 설계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디테일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채워 넣기 위해서 이 로봇 관련된 기업들을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도 슬슬 돌고 있어서 반도체 공장을 설립할 때 들어가는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파운드리를 짓는 데 사용되는 로봇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께서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하가랠리의 탑3 종목 다양한 종목들이 있지만 여러분께 탑3 종목 구분해 봐야겠죠. 제가 뽑은 탑3 종목은 바로 원익 IPS입니다. 일단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다시피 반도체 장비 생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요.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고요. 삼성전자 중국법인 삼성 중국 반도체와 지금 현재 1,160억 원에 이르는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전 공장 핵심 메탈 CVD 장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요건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게 핵심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반도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소재가 굉장히 장비라든가 이런 소재들이 독자적으로 생산을 못한다고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일본한테 꼭 힘을 빌려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실제 여러분들께서 뭐 보시다시피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국가가 주도한 사업들을 성공시키면서 국산화에 성공하는 모습들을 하나씩 장비들을 국산화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평택 3공장 미국 텍사스 오스틴 공장 증설의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장비 업체들의 실적 향상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뭐 실제 다 확정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다 공장 증축하기로 이미 결정이 다 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련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익 아이페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실적은 그것에 비해서 안 올라갔죠. 예, 맞아요. 굉장히 안 올라갔어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특징인데요. 최고가를 언제 이번 연도 4월에 한번 찍고 나서 끊임없이 흘러내리는 모습입니다. 원익 IPS 이런 기업들 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이번 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공장들 설립이 시작되거든요. 이제 뭐 뼈대 기초 공장하고 본격적으로 납품을 시작하는 게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아마 납품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원익 IPS 같은 기업들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서 바라봐 두시는 게 실적 성장과 함께 올라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부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종목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또야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이 기업은 뭐냐면 말 그대로 인텔의 자회사인 모비라이의 설계 자산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회사고요.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 자율주행 부품 관련된 부품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자율주행 부품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기업들은 결국 전장 부품이죠. 제가 아까 삼성이 이렇게 대규모 M&A를 특히나 어떤 기업들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미 생산 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기업들 위주로 M&A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미국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기차 생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차량용 반도체다. 이런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한 반도체 투자, 이 공장들을 짓고 있다는 설명드렸죠. 그런데 이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전장 부품 관련된 기업들, 여러분들 그들 중에서 역시나 매력적인 종목은 칩셋 미디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력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니까 관련된 기술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 기업 보겠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퍼스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1975년 설립된 퍼스텍은 전자계산기 관련된 생산, 임대 서비스업, 방위산업, 정밀기계 및 판매업을 주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밀기계 생산 및 판매업을 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2018년도 산업통상부 로봇 융합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인 수직 이착륙 로봇 시스템 개발에 성공하면서 로봇 관련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로봇 관련 종목으로서 최근에도 파동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정 받아주면은 한 3,000원대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매집을 하시면 좋은 수익이 정말 잘 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기업을 삼성 관련 종목으로만 해서 끝내면 되시는 게 아니고요. 바로 현대 관련 종목에서도 같이 엮으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설명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왜? 앞으로 플라잉카라는 것을 현대차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플라잉카 너무 먼 얘기 아니냐? 뭐 라는 이야기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웃긴 게 뭐냐면 완전 자율주행이 우리 그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 시기 전에 플라잉카가 더 빨리 상용화될 수 있어요. 왜냐면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 특히나 완전 자율주행은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변수들을 제거하고 더욱더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AI 인공지능을 통한 자율주행을 만들고 있긴 한데요. 사실 변수가 너무 많죠. 도로 안에서는 뭐 공부터 뭐 시작해서 비부터 시작해서 뭐 눈, 뭐 눈이 얼면 어떻게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고 차가 어디 있고 돌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차량들, 사람들 이런 변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상용화시키기에 법적으로 제도화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이고요. 그걸 최근에 좀씩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더딘 것은 특히나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더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프라임카 같은 경우는 하늘길이에요. 하늘 같은 경우는요. 땅에 있는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변수 숫자가 적습니다. 훨씬. 물론 뭐 바람에 뭐 이런 것들 뭐 영향 생각해 봐야겠죠. 날씨. 근데 자동차보다 변수가 더 적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상용화될 만한 가능성과 함께 관련된 기술을 누가 탐낼 가능성이 높다? 현대도 탐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관련된 기술을 현재 삼성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도 탐낼 만한 기술을 현재 가지고 있기 때문에 퍼스텍과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눌림목이 나오면 분할 매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라는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 세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는데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좋은 종목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매수해 놓고 그냥 묻어 놓고 6개월, 1년 뒤에 우리가 까볼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우리의 매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디서 매수해야 되느냐? 혼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정보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걸 해드리냐면 당일 급등 추천주 그리고 시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되는 이제 정보들 정보 정리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뭐 테마주 정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께 해드리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 혹은 앱 스토어 아이폰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들어가셔서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라고 검색하시면 여러분께 어플리케이션이 나옵니다. 100% 무료로 진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이니까 여러분께 직접 다운로드 받아보셔도 됩니다. 나는 뭐 이거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어디로 들어갔는지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유튜브에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고정 댓글로 달아두고 있어요. 고정적으로 맨 위에 고정 댓글로 달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세히 보기 클릭하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운로드 링크 나옵니다. 이거 클릭하시고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요런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요런 화면이 나옵니다. 요렇게 이재인 상한가리 어플리케이션 요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 급등 추천주, 당일 상한가 시장 분석, 뭐 시장 포착 자료를 하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건 시황이라고 보거든요.
뭐 장시작전 시황이 어떻게 되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늘 시장에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어떤 종목들을 보셔야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이슈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보통 아무리 주식을 잘한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수익 실현을 올리기 위해서는요. 주식 흐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식 흐름을 보시려면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뉴스는 봐야 돼요. 그래야지 뉴스가 어떤 뉴스가 있고 어떤 뉴스가 주목을 받을지 구분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직장인분들 이거 혼자서 하시기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직접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8시 정도 부근에 시황에 대한 정보들을 뉴스들, 핵심 내용들, 어떤 뉴스들을 주목해 봐야 되는지, 오늘 시장에서 주요 뉴스는 뭔지 구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걸 가장 여러분들께서 근데 이런 시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아하시는 거 있죠? 추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께 확률 높게 수익 분할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어요. 주식 시장이 100%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하지만 높은 확률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내 계좌의 수익을 충분히 잘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천 종목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종목들을 간단하게 최근 추천들을 보시면 27일 15% 동진세미캠, 28일 추천주 아모센스 9%, 지금 현재 29일 추천주 해정TPC 17% 급등, 비트나인 같은 경우 60% 급등, 동신건설은 26% 급등, 한양ENG는 4% 손절, 삼표시멘트는 5.7% 급등. 최근에도 그 이외에도 모다이노칩 같은 종목들은 45%까지 급등세를 강하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러한 관련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 무료로 진행한다고? 이걸 시황이나 내용들 뿐만 아니라 퀄리티 높은 종목들 85% 확률로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높은 확률로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린다고? 이거 여러분들께서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유료화 자동 결제 시스템 되는 거 아니야? 자동 결제 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다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어플리케이션과 유튜브에 명확한 이 운영 이유를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저는 가식 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제대로 말씀드리면 저는 여러분들 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합니다. 유튜브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면서 제 고정적인 수입이 생기고요. 뿐만 아니라 이런 유튜브와 어플리케이션 운영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 시황에 대한 분석들도 오늘 주요 뉴스가 뭐였고 미국 지수는 휴장이었고 실제 주요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지, 시장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으니 조심하자. 조심해서 투자하지 말고 기다리자라는 이야기죠. 조심해서 투자하자.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만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고 있죠. 시장에 대한 주요 뉴스들도 제 개인적인 의견과 섞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스스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공부하게 되면서 저 스스로는 굉장히 나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나태한 것을 이겨내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만약 이걸 여러분들께 그냥 올려드리는데 그냥 추천 종목, 그냥 시황 이런 거 올려드리는 거 의미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실제 계좌에 도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최고의 종목은 아니지만 정말 확률 높은 종목들, 85%의 확률 높은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시황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 초보자분들이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겠지만 그 웬만하면 두세 번만 보셔도 5분 안에 시장의 주요 이슈가 무엇인지 오늘 시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한 줄 정리 글들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들어오셔서 많이들 이용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률을 높여가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가 그나마 해본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쉽게 만들고 있다. 보기 쉽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참여하셔서 많이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승률을 높여가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Thank you.